자, 이번 장애인의 이해에 대한 주제를 발표하게 된 이병권 사회복지과 공익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복지관에서 일하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을 누구보다 많이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많은 편견들을 고쳐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좀 느껴서 이 PPT를 만들게 됐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누구인가? 장애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폭넓은 이해. 아무래도 이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편견도 많이 갖게 되고 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짧은 영상들로 추천 및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장애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막을 자, 무언가가 막고, 그 다음에 거리끼리, 무언가가 거리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래는 사전 적정인데요. 이게 이와 같이 사회적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특이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정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 신체적 장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력, 청력, 언어와 관계된 장님, 용화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신적 장애는 지능이 낮거나 뇌병변이라든가 발달이 늦거나 자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의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선천적 장애와 후천적 장애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일단 다음과 같이 보시면 이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오토답게. 네, 맞습니다. 이분이 선천적 지체장애를 가지신 분인데,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못했는데, 어머니가 처음 이 아기를 낳고 나서 하신 말이 경악 이런 게 아니라 어머 내 아기 이런 식으로 정말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놀란 게, 이게 이 사람의 인생에 크게 영향을 끼치게 돼요. 어머니의 태도가. 그래서 팔다리가 없는 상태로 태어났지만 자신의 장애를 성격과 그리고 개성이라고 생각해서 극복해내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 누군지 아시나요? 스티비 원더. 맞습니다. 바로 후천적 지체장애로 미국의 메인 가수인, 맞죠? 메인 가수인 스티비 원더인데요. 이분은 태어나서 좀 얼마 되지 않아서 인큐베이터의 오류로 후천적인 시각장애를 갖게 되신 분인데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인생에 있어서 노래로 장애를 극복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장애에 대한 종류가 너무 많아요. 다음과 같이 보시면 정말 많습니다. 이게 정부에서만 규정한 장애고, 좀 알려지지 않은 희귀병이나 이런 거에 관한 장애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부분을 보고서 어떤 생각이 딱 드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웃는 것 같은데. 감탄? 그냥 그런 듯한 반응이지만 기분 좋은데? 이게 사람들이 반응이 되게 많습니다. 보면은 불쌍한 사람이다, 도와줘야 하는 사람, 그리고 평생 저렇게 어떻게 살지,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까지 계시고요. 이상하게 생겼다. 이게 정말 의외인데 이상하게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리고 가까이 가지 말아야지. 지하철 타시면은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거나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고 해서 가까이 가지 않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게, 이거는 지적 장애이기 때문이고, 그럼 뒤에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게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장애인은 불쌍한 사람이다? 아닙니다. 편견만 없다면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자아를 가지고 있고, 다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지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를 저희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되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앞에서 오르막길에 있는데 휠체어를 힘들게 끌고 올라가시는 지체장애인 분이 계시다. 그러면 뒤에서 달려가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전에 앞서서 먼저 이분에게 뭐 제가 좀 도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하고 여쭤보고 그다음에 의사를 밝힌다면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때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게 지체장애인분들은 특히나 뭐 휠체어나 의족 이런 걸 끼고 계신 분들은 자기의 자기의 휠체어를 사지와 똑같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뭐 물어보지도 않고 가서 끌어준다, 밀어준다 하면 되게 불쾌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도움이 아니라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관심입니다. 그리고 지적장애인에게 가까이 가면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되게 많은데요. 이거는 종류에 따라 좀 편차가 좀 많습니다만 보통 지하철이나 공공장소 가보면 활동보조인과 같이 있거나 아니면 혼자 계십니다. 보통. 근데 이런 분들은 보호자가 없이 나오시는 분들이나 정말 괜찮은 분들이고 인지가 다 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뭐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자극을 주지 않는다면 그분들도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에게는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많이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들도 다 압니다. 뭐가 잘못된 일인지, 뭐가 잘못된 일인지, 어떤 행동을 하면은 좋을지 나쁠지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올바른 판단과 평가를 해주셔야만이 그들의 이해관계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유아기에 중요한 건데 이때 버릇을 잘못 들여놓는다 이런 식으로 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른이 돼서 뭐 재활치료를 간다 할 때도 고집이 세거나 이런 식으로 악영향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대할 때는 먼저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용어는 장애인이다. 뭐 장애자, 뭐 불구자 이런 식으로 대체 용어가 되게 많지만 그분들을 부르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거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도와줄 때는 아까 말씀했듯이 반드시 먼저 물어보고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대화를 할 때는 존칭어를 써야 합니다. 이분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보다 하등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응을 해주셔야 좋습니다. 그리고 좀 장애인 경우에 따라 나오는 건데요.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전후 좌우 방향을 설명해 주실 때는 정확히 뭐 어떤 것에 뭐가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가서 오른쪽 꺾는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꼭 자세히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들의 공간을 방문하게 될 일이 생긴다면 만약에 집이나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거기 있는 물건의 위치를 살짝 바꿔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거를 사용하고 나서 제자리에 갖다 놓을 때 그럴 때 위치를 바꿔놓으면은 이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만의 기억 방식을 통해서 위치를 알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함부로 바꿔놓으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청각장애인의 경우는 일단은 들리지 않는 분들이니까 보는 것에 많이 의존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대화를 할 때는 입을 반드시 보여주시고 정확하게 발음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휠체어는 이분들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미리 먼저 양해를 구하고 그다음에 양해를 받아들이겠다 하면 그때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자신이 몰 수 있는데 굳이 도와주겠다고 나설 필요가 절대 없는 게 이분들도 자기가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밀어주기보다는 옆에서 같이 걸어주면서 말동무해주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수 의족을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 중요한 게 이분들은 자기 몸이 아니라 뭐 악수나 이런 신체적인 접촉이 있을 때에는 그 의수를 사용하지 않도록 반대 방향으로 권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려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태도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영상 자료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When I was 8 years old, I did want to end my life. Just felt hopeless, broken, alone,
was scared. I was scared. I was broken, weak. They didn't want me to feel sorry for myself. They wanted me to be like everybody else, and so they treated me like everybody else. And I realized more and more as I grew up that the way that I saw myself, that's how everybody else saw me. So, poor guy. But now that I wasn't feeling sorry for myself, people had respect for me, and I started seeing an inspirational sort of side to my life. Yeah. Sometimes in life where you fall down and you feel like you don't have the strength to get back up. And if I fail, I try again and again and again. But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it's not the end. You see, I will try 100 times to get up, and if I fail 100 times, 곧 다가오는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이날만큼은 제가 소개를 한 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날은 여러분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출처는 다음과 같고요. 질문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 관련해서 이제 장애도 등급이 있잖아요. 예. 그 등급 관련해가지고 혹시 정확한 기준이라든지 그런 거 알고 계시나요? 그거는 제가 아까 있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장애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기준이 있는데요. 신체적 장애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동을 되게 기준표가 있어요. 그 기준표에 따라서 병원에 가면은 그걸 검사를 하고, 만약 이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럼 저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시행을 시켜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등급을 정하고요. 뭐 정신적 장애도 마찬가지로 뭐 글을 쓰고 읽을 수 있다, 웃을 수 있다, 뭐 어떤 행동에 반응을 보인다, 그런 식으로 등급을 또 나눌 수가 있는데, 등급은 뭐 제가 이 PPT를 준비하는 목적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 태도를 극복하는 거기 때문에 자세히는 쓰지 않았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죠? 없으시면 그냥